예, 비하인드 뉴스 시간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두 아들입니다. 예, 사진에는 김현철 씨와 김홍걸 씨, 그러니까 YS와 DJ의 각각 아들 사진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모두 민주당원이었는데요. 오늘 김영삼 민주센터의 상임이사가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예.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였는데요. 페이스북 내용을 한번 보시는 것처럼 이 탈당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저는 더 이상 현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민주당 생활을 접고자 한다. 이렇게 탈당 의사를 밝힌 겁니다. 재작년 봄이었죠. 대선 즈음해서 이제 김현철 씨가 민주당에 입당을 한다 그래서 여러모로 화제가 됐었는데, 자, 그럼 탈당을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일단 김 이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신이 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표면적 이유를 밝혔지만 이미 지난해에도 민주당 당적을 자신이 고민하겠다며 당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이 김영삼 3주기 때 인터뷰 내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이 더 이상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만 말하고 김영삼 정신은 말하지 않는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해 나간다면 자신이 당적을 오래 보유하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한 바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저희가 민주당 당사와 국회 당대표실을 찾아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과 흉상이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아, 예. 실제로 그렇군요. 자,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보도해드린 바는 있었지만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진은 한국당에 걸려 있지 않습니까? 자, 그 김영철 상임이사도 한때는 한국당 당원이기도 했고요. 맞습니다. 2012년까지 그랬는데 당시 새누리당 당원이었지만 공천에서 탈락한 뒤 탈당했고요. 그해 대선에서는 곧바로 문재인 후보를 도왔습니다. 또 2017년엔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문 대통령 당시 후보였죠. 지원에 적극 나섰고요. 그해 5월에 민주당에 입당한 거였습니다. 예, 그렇게 5월에 입당을 했을 때만 해도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어떤 선거에 또 출마할 것이다.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 이 PK, 그러니까 부산 경남 지역인 만큼 이 지역의 민심을 이끌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이 제기됐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저희가 물어보니까 이 지역 내 의원들과 교류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 PK 지역의 민주당 내 PK 지역 의원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 PK 지역 의원들과는 교류가 전혀 없었다. 또 김현철 후보가 재보궐선거 후보로 거론될 만큼 기대가 컸지만 이번 탈당에 대해서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김현철 의사가 입당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YS와 DJ의 각각 아들이다 해가지고 이제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그래서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김홍걸 씨 이야기가 또 많이 이야기가 거론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이죠. 한 해 앞선 2016년에 민주당에 입당을 했고요. 김현철 이사와 함께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후 김홍걸 씨는 이후 민주당에서 국민통합위원장을 맡았고요. 또 민하협 상임의장으로도 활발히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같은 당에 있었던 게 한 2년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는 거군요. 자, 이제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여의도판 오디션입니다. 예. 누군가를 이제 뽑는 모습인 것 같은데 어떤 오디션입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이 지역위원장을 뽑았는데요. 오늘까지 3일간 지역 조직위원장을 뽑기 위한 공개 오디션을 열었습니다. 예. 자, 조직위원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어떤 오디션 형식으로 하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처음 시도하는 방식이고요. 민주당은 지난해 청년 비례대표 광역의원 후보를 이처럼 오디션 방식으로 뽑은 바 있었습니다. 아, 예. 그런데 이번에 한국당이 시도한 건 국회의원 지역 조직위원장이었는데요. 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15개 지역에 대해서만 실시를 했고 인터넷으로 생방송되는 이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투명하게 뽑고 또 여론의 관심을 받겠다 이런 취지로 실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 취지였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가는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당내에서 세대 교체가 이뤄졌다 이런 평가도 나왔습니다. 예. 실제로 삼선 국회의원 출신인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이번 오디션에서 탈락했고요. 전반적으로 40대가 약진을 보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렇게 조직위원장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합을 벌이는 이유, 아무래도 이제 다음 총선에서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압박 면접에 달할 만큼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특히 심사위원이 후보자를 향해서 그 정도 목소리로 되겠냐, 이 목소리가 작다고 다그치기도 했는데요. 이 장면을 한번 직접 보시죠. 예, 1번 그 서범수 후보한테 질문하겠는데요. 서범수 후보. 예. 경찰청장 하셨다는 분이 그 목소리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다시. 예. 이 밖에도 다른 오디션 모습을 보시면 또 다른 후보자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심사위원들에게 90도를 넘어서 폴더 인사를 하기도 했고요. 예. 또 주어진 시간에 맞춰서 발언을 다 하느라고 쩔쩔매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모든 과정이 1시간 내에 진행되다 보니까 검증이 조금 피상적으로 끝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앞서 본 것처럼 경찰청장 하셨다는 분이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되느냐, 다소 좀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조직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제 어떤 총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공천이라는 또 단계가 남아 있잖아요. 맞습니다. 또 14일에 비대위에서 공식 의결을 통해서 당협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야 하고요. 하지만 이들의 임기는 1년뿐입니다. 그러니까 21대 총선까지 유지하더라도 또 공천 과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또 공개 오디션은 이번에 15개 지역을 했지만 나머지 더 많은 곳, 66곳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류 내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예. 이들 지역에서 낙하산 인사 가능성도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실제 어떤 좀 분란이 일어날 그런 소지도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였습니다.